나는 이 결혼을 정말 축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선택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2세 최영숙입니다. 평생 동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손수 반찬을 만들어 내놓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상 바빴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손님들과 나누는 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든 사람이든 뭐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 딸 아이만큼은 모든 일에 하나하나 관여하고 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딸이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를 치렀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서운함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딸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오히려 섭섭하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복잡해진 걸까요? 조금 길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 경기도 평택 근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이 일상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논밭으로 달려가 부모님 일을 도왔고, 겨울이면 동네 아이들과 얼어붙은 냇가에서 신나게 놀다가 해가 뉘엿할 때쯤 발이 꽁꽁 얼어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참 순수했던 때였지요. 18살이 되던 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다짐하며 공장에 취직했고, 그때 만난 것이 지금은 아득한 옛사랑이 되어버린 남편입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해 줬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기대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하나뿐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렇게 작은 생명체가 내 몸 안에서 나왔구나 싶어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던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야무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때도 조용히 자기 장난감을 정리하고 어린 마음에도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대견했지요. 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은데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다 다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딸아이 일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미리 체크하고 친구 관계도 물어보고 딸이 다니던 학원 선생님과도 직접 연락해서 진도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딸은 자꾸만 엄마 걱정 말하며 선을 그었지만 저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특별히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갔다며 밝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회사가 바빠도 퇴근 후 독립적으로 살림을 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딸을 보면서 한편으론 기특하고 또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엄마한테 기대고 의지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만의 욕심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딸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참 기뻤습니다. 이제는 딸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겠구나 싶어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내 품을 떠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딸이 되길 바랐습니다. 나는 사돈댁에 선물도 보냈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에 정성껏 쓴 카드까지 보냈는데 답장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괜히 귀찮아 하셨나.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헛헛했습니다. 어느덧 상견례 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다리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 모양도 여러 번 손질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이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생각만으로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깔끔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약속 시간보다 서둘러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 아이와 예비 사위가 밝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사돈댁도 도착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사돈될 분은 인상이 부드럽긴 했지만 너무 무심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을 자기 딸처럼 반가워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미소, 피상적인 인사, 예비 사위도 무뚝뚝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별 다른 말 없이 그저 딸아이가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식장은 너희가 알아서 정하는 게 좋겠지? 요즘은 신혼집도 각자 준비하는 거라던데요. 사돈댁은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심 우리 딸아이를 위해 무엇이라도 먼저 챙기려는 마음을 기대했지만 끝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예단, 예물 같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돈 될 분은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 준비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다니 딸아이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은 딸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딸아이를 아껴주겠다는 마음이 느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식장은 알아서 고르라. 상견례 자리도 딱히 준비한 게 없었고 물론 요즘 세상에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옷 한 벌이라도 사주며 우리 딸을 자기 집 식구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보여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조금도 챙기지 않는 사돈댁 모습에 딸 시집 보내는 엄마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리에서는 애써 표정을 숨겼지만 내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딸아이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았지? 분위기 좋았지? 나는 차마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아이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혜진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차에 올라탄 순간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 괜찮겠니? 진짜 괜찮겠어? 뭐가요? 엄마 왜 그래? 사돈댁이 너무 무심하잖아, 혜진아.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야. 부모 마음도 중요한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알아. 나 다 생각하고 있어. 시부모님이 나 안 챙기시고 무심하신 거 아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살고 싶은 거야. 시부모님이 기대에 다 못 미쳐도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어 버렸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사돈댁이 너를 나몰라라 하는 걸 보는 엄마 마음은 안 중요해?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엄마는 늘 나 대신 걱정하고 챙겨주려고 했잖아. 근데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해야 할 때야. 딸아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딸아이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던 그 아이. 아프다고 울던 밤이면 내 품에 파고들던 그 아이. 이제는 내 손을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언제 이렇게 나만 뒤에 남겨진 걸까요?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 이후 나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은 달라졌지. 내 고집만 부려서 뭐 하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딸아이의 결혼 준비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가장 먼저 신혼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딸아이는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해 두었는데 나는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가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단은 간소하게 하기로 했지만 신혼 살림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혜진아, 엄마랑 가구 보러 가자.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따로 볼게. 그래도 같이 가서 골라야지. 너 혼자서 어떻게 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필요한 골라서 나중에 살게. 딸아이는 내 손을 피하려 들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가구점을 돌다 마음에 드는 침대와 소파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물었습니다. 혜진아, 이거 어때? 엄마가 사줄게. 돌아온 답장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냅둬. 그날 나는 쓸쓸히 가구점을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사위 정장을 맞추는 것도 내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위 될 사람 예복 정도는 해줘야지. 양복점을 예약하고 예비사위에게 정중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위 될 사람이니까 예복은 엄마가 해줄게. 예비사위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숨 돌렸지만 딸아이는 또 한 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나 혼자 다 준비할 수 있어. 엄마 자꾸 돈 쓰고 뭐 하려고 하지 마. 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딸 시집 가는데 힘이 되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방식이 촌스럽고 답답해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란 건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는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건 웨딩드레스 투어 날이었습니다.
딸 아이의 드레스 피팅을 함께 가자는 말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설렜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같이 갈게. 어디로 가면 돼? 그런데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 안 와도 돼. 엄마는 결혼 준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결혼식 날 편하게 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위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신경 쓰고 있는데 내 딸 결혼식인데 나는 그저 손님처럼 앉아 있으라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쨍했지만 내 마음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그래도 너 결혼 잘 되길 바란다. 딸아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아 고마워 엄마. 그 두 마디 말에 나는 눈물이 닿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나. 내가 바라던 행복은 이런 식이었나. 어릴 때 그렇게 꼭 끌어안고 키웠던 딸. 내 옆에서 까르르 웃던 딸. 이제는 내 손을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딸. 나는 이 결혼을 정말 축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선택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딸 결혼식인데 내가 딸을 이길 수 있나? 서운하지만 딸의 행복을 바라야겠지. 그렇게 다짐하던 새벽,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 기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봤는데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메이크업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조건 웃어야 해요. 울면 안 돼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새벽부터 요동치기 시작한 바다처럼 잠잠해지질 않았습니다. 딸아이 드레스룸에 들렀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딸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어때? 엄마 왜 아무 말 없어?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뚫고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딸아이는 예비사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딸아이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손수건으로 입을 박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이미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흑, 혜진아. 작은 흐느낌은 곧 오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내 품에서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마치고 딸아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혜진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딸아이의 체온이 아직도 어릴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엄마 마음 다 알아.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 다 알면서도 나 혼자 하겠다고 했어.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부담 안 주려고 했어.
정신없고 바빠서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엄마가 해준 것만큼 나도 잘할게. 엄마 닮아서 강한 사람 될게. 딸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딸아이 등을 천천히 쓱 다듬었습니다. 어릴 적 딸아이를 재울 때처럼 내 손끝에 딸아이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혜진아,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꽉 잡으려 했나 봐. 이제는 내가 행복한 길 가는 걸 지켜볼게. 내 말에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로 우리는 그렇게 긴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빈 집에 돌아와 딸아이의 방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에 남겨진 작은 향기. 딸아이가 적어놓은 쪽지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사랑해.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다릅니다. 서운함이나 아쉬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딸아이가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걸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은 붙잡는 게 아니라 멀리서 든든히 지켜봐 주는 거라는 걸. 딸아이가 넘어질 때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 그렇게 나는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딸아이는 멀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더 많이 믿게 됐으니까요. 가끔 전화로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엄마 밥 뭐 먹었어? 이런 소소한 얘기를 해오는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기대던 어깨를 이제는 딸아이가 내밀어 주는 것 같아 참 고맙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자식과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꽉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조용히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식들께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